고전시가 수능 특강 75쪽 고전시가는 1번에서 11번까지 몽땅 고전시가 11번부터 그러면 거꾸로 11번부터 1번까지 쭉 9번부터 자 9번이 박물가. 오케이, 박물가부터 거꾸로 가보자고. 자 69쪽에 헌안설원의 견흥하고 그 다음에 박물가. 자 헌안설원의 견흥부터 출발하자면, 헌안설원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규원가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규원가하고 주제가 똑같은 지금 견흥의 제 세 번째, 네 번째 노래. 요건 이제 규원가하고 주제가 똑같지. 남편에 대한 불안감, 남편에 대한 원망. 그래서 일단 세 번째, 네 번째 EBS 있는 거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주는 거로. 자 해서 첫 번째 그 제3수 여기서는 첫째 줄에 비단에다가 동그라미. 내가 비단이 있다.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 좋은 물건을 어떻게 하겠다? 정표 동그라미로 주겠다. 사랑의 정표로 주겠다. 그런데 임의 바지 동그라미 짓는 거는 안 아까운데 다른 여자 치맛감 세모는 주지 마라. 인간적으로. 내가 선물한 거니까 생각해봐. 내가 선물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줘버리면은 마음이 아프지. 게다가 주지 마세요 뭐 이런 거니까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는 말을 건네는 방식 요거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 서술어를 통하여 당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이고, 자 네 번째 것도 소재만 바뀌고 내용이 똑같지. 그래서 둘째 줄에 놀이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무려 골드 놀이개. 자 골드 놀이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또 뭐 한다? 서방님 정표 동그라미로 차고 다녀라. 사랑의 선물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야? 커플링. 커플링 줄 테니까 차고 다녀라. 길가에 버려도 아깝진 않은데, 그런데 새 여인 허리띠 동그라미, 세모지. 새 여인 허리띠 세모는 달아주지 마라. 이렇게 나온 내용이 되시겠고,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 거 1, 2, 5, 6, 7, 8 요거 잠깐만 얘기해 줄 테니까 그냥 머리로 듣고 기억을 하면 돼. 자 첫 번째 거는 검은고가 있는데 이 검은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아다시피 헌안설원이 엄청난 IQ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뭐 조선시대 200년 전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고, 그래서 안타깝다. 자 첫 번째는 검은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헌안설원이 봉황으로 변신을 해. 그래갖고 내가 봉황인데 자꾸 올빼미 세모 새끼하고 솔개 세모 새끼가 깝죽된다. 그래서 안타깝다. 나는 지금 저 올빼미 솔개랑 같이 놀만한 이런 클래스가 아닌데 자꾸 개기니까 화나는 거지. 자 그 다음 5번 가자고. 자 5번은 1번하고 거의 비슷해. 어떤 엄청나게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뭐 본인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대접을 못 받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요게 5번째 이야기. 자 6번째 이야기는 불우한 현실. 불우한 현실 속에서 신선이 돼서 하늘로 날아간다. 우리 저 뒤에서 이제 배울 그 배틀 노래 이런 데도 보면은 시를 짜다가 막 강릉으로 날아가고 하늘로 날아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 그거하고 똑같이
6번째는 불우한 현실 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펴는 허난설원의 꿈. 자, 7번째는 이미 화자를 걱정하는 편지를 받아. 역시 뭐 솔직히 꿈속이겠지. 남편이 허난설원을 걱정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야. 그 편지를 보면서 허난설원이 울어. 받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평생 받지 못했던. 자, 마지막 8번째는 대조의 자연들 이것저것 갖다 놓고 그 자연들과 달리 나는 상당히 안타깝다. 슬프다. 라고 하는 허난설원의 견흥 1번에서 8번까지 얘기를 잠깐 해봤고, 한시라서 뭐 어차피 표현법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나올 테니까 그놈 머릿속에 기억하시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박물가라는 잡가, 우리 71쪽에 2번 보기 첫째 줄을 보면 20세기 초에 크게 유행한 잡가는 널리 알려진 작품에서 일부 장면을 차용하였다. 그러니까 100년 전의 뉴진스라고 생각하면 돼. 100년 전의 뉴진스. 근데 100년 전 뉴진스는 지금과 달리, 지금은 완전히 창작을 해야지. 지금은 남의 거 베끼면 큰일 나지. 근데 옛날에는 남의 거를 잘 베끼는 게 좋은 노래였지.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춘향전을 베낀 거라고. 춘향가. 자,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기는 빠르게 처리. 내용이 다 똑같지. 서방님 정 떼고 이별한데도 날 버리고 못 간다. 자, 이별 세모. 좀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이별하는 장면. 금일 송군 임 가는데 임께서 떠나가는데 100년 소첩 나도 데려가라. 자, 그 다음에 셋째 줄, 넷째 줄은 이 잡가니까 사실 뭐 민요하고 이제 거의 같은 거지. 그래서 그 유명한 민요조 AABA 날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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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그래서 이런 민요조의 노래를 통해 가지고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여자. 자, 이별을 거부했더니 남자는 이별하고 싶어. 뭐 해야 돼? 돈으로 때워야지. 그래서 그 박물, 그러니까 100년 전에 좋은 여자 선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잡가가, 그 중에서도 이 박물가가 왜 유명하냐면, 솔직히 1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뭘 먹고 뭘 입었고 어떤 곳에 살았고 하는 거를 솔직히 알 수가 없지. 뭐 비디오가 남은 것도 아니고 사진이 남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노래를 통해서 아, 옛날 1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걸 입고 이런 걸 썼군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뭐 우리 문학 쪽에서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은 사실 별 의미가 없고, 문학 쪽에서는 통사 구조의 반복. 그래서 네가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사실은 판소리 춘향가의 똑같은 내용이지. 네가 무엇을 먹으려 드냐,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집을 주겠다. 그 다음에 연집은 주랴, 화장품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간칠에 가구를 주겠다. 70쪽 의복 7회 옷을 주겠다. 놀이개 7회 액세서리를 주겠다. 이것저것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나랑 이별하자. 그래도 이 남자는 사람이 싸가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별하는데 그냥 꺼져 이러고 끝나는 애들도 많은데, 이 사람은 선물 주면서 이제 친절하게 헤어지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랬더니 춘향이의 대답은 나는 실소 나는 실소 아무것도 나는 실소. 역시 AABA. 고대 광실 큰 집도 나는 싫고 금의 옥식 비단 옷도 나는 싫다. 맛있는 음식도 싫다. 제발 나를 데려가기만 해라. 라고 끝나는 내용. 둘 다 하나는 한시, 하나는 잡가라서 뭐 수능 출제는 뭐 잘 안 되겠지만 내신 같은 데서는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66쪽의 일동장유가.
자, 일동장유가는 일단 68쪽의 3번 보기를 잠깐 쳐다보면 작가가 통신사의 일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풍물과 생활상을 노래하였다. 자, 이게 뭐라고 그랬지? 기행가사. 기행가사란 얘기는 여정과 감상. 여정과 감상. 여정은 뭐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에 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뭐 여행 가는 느낌은 아니니까 굳이 뭐 어디를 갔다 안 갔다 이런 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감상. 이게 중요한 거지. 감상은 감상인데 조선통신사니까 일본에 뭘 가르쳐 주러 간 거야. 형님이라고. 조선이 지난 2000년 동안 형님 나라였다고. 그래서 일본에 가르쳐 주러 가는 입장이니까 일본의 풍습들 정말 우습다, 병신 같다 이러면서 굉장히 낮춰보는 거고. 자, 그러나 내가 일본에 여러 번 가본 사람으로서 일본의 경치는 훌륭해. 화산도 있고 뭐 섬도 있고 바다도 있고 섬나라니까 기본적으로 경치는 솔직히 훌륭함. 이 사람도 역시 일본의 경치는 훌륭하더라. 자, 부산 가는 장면부터 가보자고. 자, 부산에서 출발. 돛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서 삼현육각과 군악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그래서 커다랗게 그 청각 이미지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출발하는 모습, 이걸 갖다 놓은 거고. 자, 그랬더니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를 뒤지우고 이제 쭉 출발했으니까, 오륙도라는 건 이제 부산에 있는 섬이니까, 부산 옆에 있는 섬이니까 이제 부산을 출발했다 얘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여기가 이제 배 바깥의 모습을 묘사한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배방에 누워 있어 이제 배 안에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 자, 가뜩이나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났다. 부산하고 일본하고 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 현해탄, 검은 바다. 근데 거기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이제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좁은 바다야. 좁은 바다란 얘기는 물살이 엄청 세다고. 그래서 현해탄, 일본에서 한국 올 때나 한국에서 일본 올 때 배를 타는 거는 일생에 한 번 정도만, 이런 게 있구나, 경험상 한번 해보는 거지. 배멀미 엄청나다. 이 양반도 당연히 이제 200년 전 배 타고 가는 거니까 배멀미가 엄청나겠지. 태풍이 일어나서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그래서 과장법을 통해 갖고 마치 바이킹 타는 것 같다. 하도 파도가 쳐서 뭐라고 했냐면, 성난고래 동한용은 물속에서 희롱한다. 파도가 엄청나게 역동적 이미지로 움직인다. 상하 좌우 배방 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이게 나무로 만든 배잖아. 200년 전이니까. 쇠로 만든 배가 아니야. 나무로 만든 배니까 찌그덕 그 널빤지 소리가 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태풍이 일어나서 배 안에서 있는 장면. 자,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됐네. 이윽고 해 돋권을, 선라이즈, 바다에서 선라이즈 기가 막히지.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어와 장알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해 뜨는 거 봤으니까 이제 일본 쪽으로 가야지.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래산이 눈썹 같다. 그래서 부산이 아직도 보여.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양반이 지금 조선통신사 이 양반이 아마 넘버 2가 될 거야. 넘버 2인데 글에다가 이런 걸 써놨어. 배가 이제 5척이 갔잖아. 근데 밤새 태풍 쳐가지고 한 척만 보이는 거야. 자기만. 다른 4척 다 죽었나? 그래서 슬프다. 그 생각하는 거라고. 게다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한다?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앓는다. 배멀미. 자, 67쪽의 첫째 줄. 배방에 도로 들어 눈 감고 누웠더니, 그래서 방 안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멀미도 나고 큰일 났네 그랬는데, 대마도 가깝다고 사공이 이른다. 이제 일본에 다 온 거지.
물론 일본에 다 온 건 아니지. 대마도니까 대마도가 이제 한국에서 50km 떨어져 있고 일본에서는 150km 떨어져 있어. 사실 한국에 더 가까워. 이거 원래 우리나라 땅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본 땅이 돼버렸지. 자, 어쨌든 간에 일본에 도착. 자, 도착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이제 형님 나라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 중화관을 다 태우니 기구도 장하구나. 노자들도 호사가 참남하다. 참남하다. 너무 사치를 부린다. 왜냐하면 그 조선통신사에 같이 간 사람들이 500명이 갔거든. 500명이 갔는데 한 명 한 명한테 전부 다 8명씩 노예를 붙여준 거야. 물건 들고 가는 새끼, 뭐 업고 가는 새끼, 가마 드는 새끼 뭐 해갖고. 이게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 자, 그 다음에 67쪽의 가운데쯤 이제 칭찬하는 장면. 토지가 기름져서 전답이 매우 좋다. 일본이 농사가 잘 되지, 사실은. 솔직히 이제 물론 뭐 개량을 많이 한 거지만 일본 가서 이제 밥 먹어보면, 물론 후쿠시마 쌀 먹으면 큰일 나지. 큰일 나는데 일본이 밥맛이 상당히 좋은 편이야. 여러 번 먹어본 사람 입장에서 한국 쌀보다 맛있는 것 같아. 자, 게다가 나는 안 내리고 외성으로 바로 가니까 인민이 부려하기가 대판이 어디야? 오사카. 그래서 오사카까지만은 못해도 백성들이 꽤 그래도 잘 사는 것 같다. 자, 그러다가 본룡사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요게 이제 여정이겠지? 그래서 본룡사에 도착해서 봤더니만 연암은 구리기둥 은소에 닿았구나. 그래서 구리기둥, 이게 구리로 기둥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사치스러워. 근데 굉장히 그게 높더라. 외황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 없다. 사치세모. 그런데 또 칭찬. 산형이 웅장하고 수세도 한포하여 옥야철리 생겼으니 아깝다. 그러니까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게 우리 게 아니라 일본 거니까 참 아깝다. 자, 마지막은 또 일본 애들 비판. 이렇게 좋은 곳을 외놈의 기물대. 아예 지금 이게 공식 문서거든. 공식 문서인데 거기다가 외놈이라고 아예 써버렸지. 비하하는 말. 칭제 칭왕하고 지가 황제라고 하고 지가 왕이라고 하니까 개 돼지 같은 이 새끼들을 모두 예의 국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이제 일동장유가의 생각. 자, 넘어가서 고전시가 7번 갑시다. 고전시가 7번 복선화음가. 자, 얘는 굉장히 쉬운 시였지. 그래서 자, 65쪽에 4번 보기를 잠깐 읽으면, 자, 복선화음가는 조선 말기의 규방 가사, 개녀가. 그래서 이제 시집가는 여자애들 또는 뭐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글. 그래서 넷째 줄 보면은 교훈이 추상적 관념 세모가 아니라 구체적 인물 형상 동그라미를 통해서 제시된다는 점에서 일반적과 다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개녀가들은 추상적인 관념, 착하게 살아라, 조신조신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요 복선화음가는 괴똥어미라는 특정 인물, 구체적 인물을 통해 가지고 대놓고 다 설명을 해버리지. 요게 특이하다. 62쪽의 앞부분은 요 복선화음가의 화자, 엄마가 화자지. 엄마가 딸 가르치는 글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자기 자랑하는 장면. 자, 원래 이 엄마 친정은 엄청 부자였어. 엄청 부자에다가 엄청 잘 사는 집이야. 그래가지고 15살 때, 지금은 이제 중3이겠지? 중3 때 이제 시집을 갔는데, 잘 나가는 집안이기는 하는데, 거지야. 안타깝지. 요 남편 집이 거지라고. 자, 근데 어떻게 이미 결혼했는데, 옛날에 뭐 이혼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엄청 일을 잘해. 그래갖고 돈을 막 벌어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1000억대 부자가 된 거고. 게다가, 돈만 많이 번 게 아니라, 아들, 형제, 진사급제. 그래서,
아들 형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을 과거 급제를 시켰어.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판사 검사 시킨 거라고. 게다가 남편도 과거 급제를 시켰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엄마 완전 대치동 일타 엄마라고. 아들 둘을 서울대 의대 보내고 남편은 판사 만들고 뭐 대충 이런 거야. 게다가 집까지 부자야. 그래서 대충 한 200년 전에 대치동 엄마, 잘 나가는 엄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다 딸을 시집 보내는데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대략 50억 원을 혼수로 줘. 엄청나지? 그래서 너한테 이것저것을 주니까 내가 결혼식 할 때 생각난다. 왜냐면 부자였으니까 이 엄마도 결혼식 올 때 한 50억 원어치 혼수해왔거든. 자, 그런데 이제부터 경계 시작. 저 건너 괴똥엄이 시집살이 하던 말을 너도 들어 알거니와 대강 일러서 경계를 하겠다. 이 글의 주제는 이제 경계. 자, 이 경계 장면에서 시험 문제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 이제 실제 팩트, 괴똥어미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쁜 짓을 한 거를 이 화자가 비판하는 거, 이런 행동 보니까 아 정말 병신 같다 뭐 이런 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꺽스 A의 끝부분 볼까? 끝부분 보면은 자 앉음이 용렬하고 걸음이 망측하다. 자, 요거만 딱 기억해 그냥. 그래서 자 앉음새 여자가 조심스럽게 앉아야 되는데 지금 200년 전 조선인데 쩍벌로 앉아. 요즘 그 쩍벌로 유명한 양반이지. 쩍벌로 앉아 여자가. 그래서 그게 뭐하다? 용렬하다 비판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걸음 여자니까 조신 보폭을 작게 해갖고 걸어가야 되는데 망측하다 팔자 걸음을 걸어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앉음 팩트 용렬하다 비판 걸음 팩트 망측하다 비판 이런 식의 것들만 찾으면은 요 개똥어미 얘기는 끝. 자 63쪽에 이제 우한이 연접하니 사망인들 없을 소냐. 그래서 괴똥어미 때문에 이 집안이 아예 망했어. 심지어 사람들이 다 죽었어. 자, 그래서 딸에게 하는 말. 자, 따라 아기 따라. 이게 규방 가사니까 민요조 리듬도 나와. 자, A, B, A. 그래서 복선화음 하는 법이 이를 보니 분명하다. 복선화음이 뭐라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내리고 권선징악 얘하고 똑같은 말이지. 저건 너 괴똥어미 너도 안 봤냐? 포진천물 남용남식 물건을 함부로 썼더니 집안이 망하더라. 그래서 너의 어미 살을 받아 각골 명심해라. 마지막 이제 마무리 따라 다음에 다시 만나자. 기쁜 소식 오면 명년 3월 화류시에 모녀상봉하느니라.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마무리.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는 뭐 굳이 따지자면 그 액자 구성.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 이제 이야기해 준 거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괴똥어미의 나쁜 행동. 괴똥어미의 나쁜 행동은 어떤 방식으로? 묘사와 열거의 방식으로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 통과. 고전시가 6번. 자, 제일 어려운 58쪽의 만분가. 자, 만분가 일단 기본 베이스는 최초의 유배 가사. 자, 최초의 유배 시는 뭐지? 최초의 유배 시는 고려 때 정과정. 그게 이제 최초의 유배 시 이렇게 된 거고, 최초의 유배 가사 이거는 조위의 만분가. 자, 연산군 때 무오사화라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졌어. 연산군이 미쳐지게. 그래가지고 뭐 사실 크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일. 그러니까 사초를 봤거든. 사초가 뭐냐면 임금들이 하는 거를 매일매일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다 적어. 모든 행동을. 그걸 봤어. 그걸로 보면 안 돼 임금이. 근데 그걸 봤어. 봤더니 그 세조가
자기 할아버지인가 그러잖아. 그 욕을 해놨어. 당연하지. 세조가 솔직히 자기 조카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그거 보고 빡쳐가지고 야 이거 쓴 새끼 다 잡아. 그래가지고 수백 명을 잡아가지고 제일 윗대가리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애들은 귀양 보내고 그게 이제 조위야. 사실 조위는 여기도 써놨지만 억울해. 이 양반은 지금 그쪽 편이 아니라고. 그쪽 편이 아니라 그냥 직장이 그쪽이야. 역사 책 만드는 직장. 그냥 너도 그 직장에 있었으니까 새끼가 같은 편 아니야.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귀양 가는 거라고. 그래서 만분가를 쓴 거야. 자, 그리고 더 억울한 애들은 이제 그쪽 편 애들 다 잡혔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죽일 놈들 다 죽이고 고문하는 새끼들, 그 다음에 곤장 때리는 새끼들 이런 거를 신하들 그 고문할 때, 목 자를 때 다 불러. 그래가지고 너 지금부터 얘 고문할 건데 눈 감는 새끼는 똑같이 고문할 거야. 근데 솔직히 고문하는 게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게 눈 뜨고 보기 힘들잖아.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눈 가리고 또 어떤 사람 고개 돌리고 어떤 사람 보다가 막 토하고 어떤 사람 보다가 집에 가고 어떻게 했어? 연산군이 또라이잖아. 야, 이 새끼 토한 새끼, 눈 돌린 새끼, 눈 감은 새끼 다 잡아. 이 새끼도 고문해. 그래갖고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연산군이 그래서 잘린 거지. 하여간 이 양반이 이제 무오사화 때 억울하게 유배를 가고 그래서 유배를 가고 나서 연산군한테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 위에 이미 죽은 성종에게 쓰는 글 형식. 성종은 하늘나라의 옥황상제고 그 다음에 조위 이 사람은 땅에 있는 신하고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중적 세계관이 처음 드러난 작품이라고 이게. 그 뒤에 삼위인곡, 송미인곡 얘네들이 다 베낀 거고. 자, 이 정도면 됐고 출발. 자, 천상백옥경 11우가 어디냐? 천상백옥경이니까 옥황상제 살고 있는 천상계. 자, 천상계에 자청천이 있는데 그게 가렸다. 누가 가렸냐? 오색운. 여기서 구름은 세모라고. 그래서 구름 세모가 자청전을 가렸다. 송미인곡으로 이제 출제가 되면 뭐 구름이야 물결이야 이런 간신물이 이거를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임금한테 뭔가 뜻을 전할 수 없어. 현실에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뒤에 문제 나오듯이 변신 모티프 2개. 두견새가 되어서 구름이 되어서 그래서 임금님한테 날아올라가지고 흉중에 쌓인 말씀 나 억울하다. 이거를 실컷 아뢰겠다.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막담하는 초객의 후신인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 신하들 이름이 많이 나오지. 초객 동그라미, 가태부 동그라미, 남관 동그라미, 황상 동그라미, 백이 동그라미. 얘네들 5명이 전부 다 중국의 충신 이름들이지. 문제는 중국의 충신까지는 좋은데 중국의 충신인데 억울하게 죽은 애들. 자기도 이 중국의 충신처럼 억울하게 죽기 직전이다. 지금 한탄하는 거지. 자, 꺽쇠 A. 남다른 이윤을 만나 백옥당의 꿈조차 향기롭다. 자, 여기는 지금 이 EBS 기준으로 하자면 향기로운 게 2개 나와. 그래서 지금 꺽쇠 A의 향기롭다는 동그라미라고. 그래서 임금님 옆에 있으니까 향기가 난다. 충성의 향기. 자, 미리 표시하자면 59쪽의 맨 끝에 줄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롭다. 여기는 세모였지. 간신의 향기. 그래서 향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 자, 임금님한테 선물을 줘. 임의 옷을 선물하려고 했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충성스러운 마음만 지키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 무설이 세모가 마구 내려서 일모 수죽에 취수도 냉박구나. 그래서 옷도 콜드가 됐다. 옷이 다 얼어버렸다. 무오사화가 열렸다. 자, 유란을 꺾어지고 난초를 왜 꺾어? 난초가 뭐야? 충성심. 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슴에다가 쥐고 임금 계신 데를 바라봤다. 그랬더니만
약수 세모가 가리고 구름 세모가 가리더라. 간신 새끼들이 가리더라. 자, 그 다음 뒷장면. 아까 나왔던 그 사람들, 남관, 황상 이런 충신들이 참 슬픈 일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고정의국에 원망과 울분만 쌓였다. 원망과 울분, 이게 뭐야? 요게 만분, 여기하고 연결. 자, 59쪽의 첫째 줄. 큰 도적 세모도 잘 놓는데 102 충신 동그라미는 굶어 죽었다. 동릉 세모가 높은 거냐? 도적의 집이 동릉이야. 수양산 동그라미가 낮은 거냐? 그래서 모든 가치관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지 같은 세상, 이거를 한탄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싫고 밉다. 자기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지. 자, 마지막 꺽쇠. 도깨비 세모, 두억신이 세모가 싫도록 젖은 곳에 백옥 동그라미는 무슨 일로 쉬파리 세모의 소굴이 되었냐? 북풍 세모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목란 세모와 가을 국화 세모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그래서 목란과 국화는 일반적으로 충신, 절개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만 세모다. 반드시 기억. 자, 그 다음에는 55쪽에 조홍시가 출발. 자, 조홍시가는 연시조인데, 연시조는 일반적으로 도산 12곡 이런 식으로 1번부터 12번까지 딱 자기가 이제 짜놓고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조홍시가는 좀 특이하더라. 왜? 논리적으로 안 맞아. 이거 문제에도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자, 첫 번째 거에 셋째 줄 보면은 엄마가 죽었어요 이렇게 나와. 그런데 세 번째 거 셋째 줄 보면은 북당의 학발상친을 더디 늙게 하리라. 그래서 북쪽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 좀 안 늙었으면 좋겠다. 아까 죽었다고 하고 여긴 또 살아있다 그러고 내용이 안 맞지. 그래서 조홍시가 한 번에 쓴 게 아니라 뭐 효도에 대한 주제를 모아놓은 거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출발. 반중 조홍감이 곱게 보인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접시에다가 연실 갖고 왔네. 그래서 아이고 맛있겠다. 시각임이지.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밑에 별단어에서 육적 회귤이라는 고사가 나오지. 여기서는 둘째 줄은 건목에서 고사를 통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장면. 자, 셋째 줄. 아차, 우리 엄마 죽었지? 그래서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나이다. 그래서 풍수지탄, 부모님 살아있을 때 효도를 못해서 한탄한다. 두 번째 출발. 자, 두 번째는 사람 이름 4명에다가만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 왕상 동그라미, 맹종 동그라미, 노래자 동그라미, 증자 동그라미. 얘네들이 뭐 한 애들이야? 셋째 줄에 양지 성효를 한 애들. 효도의 끝판왕 중국 4인방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왕상이라는 사람은 한겨울에 잉어를 잡은 사람, 맹종이라는 사람은 한겨울에 죽순 꺾어온 사람, 노래자는 나이 70 먹고 90 먹은 자기 엄마 앞에서 노래방에서 노래한 사람. 증자는 왜 나왔냐면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첫째가 증자거든. 예수로 따지면 베드로하고 똑같은 존재야. 그런데 증자가 효자로 유명해. 세 번째, 만균. 엄청난 쇳덩어리를 느려내어서 길게 노를 꼬았다. 사실은 이 둘째 줄이 이제 원래 출제자가 아니라 이제 시를 쓴 사람의 의도는 불가능한 상황. 이게 이제 둘째 줄에 있는 건데, 첫째 줄도 사실 요 박일로가 있던 15세기를 생각한다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30만 근이 아니라 그렇지. 30만 근이니까 대충 지금으로 따지면 한 3톤 뭐 이 정도 될 거야. 자, 그거를 가지고
줄 만들었다. 쇠줄 만들었다. 그 얘기야. 이거 거의 포항제철급에서는 할 수 있는. 자, 그걸 뭐하냐? 해를 잡아매라. 불가능한 상황. 왜 해를 잡아매냐?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하겠다. 닥터 스트레인지. 네 번째, 군봉 모인데 왜 까마귀가 들어온다. 자, 군봉은 여기 이제 봉황의 물이니까 저 두 번째 시에 아까 동그라미 4명 정도가 되겠지. 효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까마귀, 즉 박일로가 들어왔어. 자, 까마귀도 사실은 무슨 새야? 반포지효 해서 효도하는 새가 까마귀였지. 그래서 까마귀가 들어왔는데 백옥사인데 돌 하나 같다. 뭐 비유의 표현이긴 하지만 군봉하고 백옥이하고 쌤쌤, 외까마귀하고 돌하고 쌤쌤. 자, 그런데 봉황도 비조와 유이시니 뭐 봉황도 어차피 새 아니냐? 까마귀도 새고. 그래서 같은 유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효자 같이 놀자. 그래서 효도 부심을 나타내는 네 번째 시. 53쪽에 시조 갑시다. 시조가 이제 3번, 4번 두 개 나오지. 이제 거의 마무리야. 시조 4개. 53쪽에 첫 번째 시조. 자, 말은 가자 울고 임은 잡고 울고. 말은 히힝 하면서 아유 어서 갑시다. 왜? 석양은 제를 넘고 갈 길은 천리로다. 석양 세모 헤어짐의 시간. 그 다음에 천리. 우리 고전시가에서 천리 만리 이렇게 나오면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갈 길 멀다. 저 이마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라.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해를 잡아라. 즉 시간을 못 움직이게 해라. 즉 이별하기 싫다 이 뜻이지. 아까 닥터 스트레인지하고 똑같은 얘기. 이별의 안타까움. 자, 두 번째도 역시 이별의 안타까움. 여기는 지금 이별의 안타까움 시조 4개가 있는 거야. 자, 임이별 아예 시작하자마자 얘는 임과 이별해. 자, 그런데 저는 나귀를 한치 마라. 자, 나귀가 발병신이야. 나귀가 원래 잘 걸어가야 되지. 근데 나귀가 못 걸어간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독특한 생각이라고. 어쨌든 하지 마시오 하는 거니까 권유 또는 명령. 가노라 돌아설제 저는 걸음 아니런들. 나 갈게 빠이빠이 이랬는데 당나귀가 잘 못 걸어가. 그래서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보겠느냐. 그래서 꽃 아래 요거 이제 이별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자세히 보니까 좋았다. 저는 나기 땡큐. 세 번째 출발. 뒤뜰에 봄이 깊으니 그윽한 심해를 둘 데 없어. 그래서 역시 뒤뜰 이별의 공간이고 봄 이별의 공간이면서 대조의 공간이지. 봄이 있는 공간. 자, 바람결에 슬퍼하면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꽃 동그라미, 꾀꼬리 동그라미가 있다. 대조의 자연들. 자, 그런데 마지막 줄. 어찌타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이 저 새만도 못하냐.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슬픈 상황일 것이고 그 다음에 꽃과 꾀꼬리는 즐겁다. 대조의 자연을 통해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낸 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기러기 출발. 일단 여기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 또는 대화체 또는 뭐 대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첫째 줄에 내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둘째 줄도 역시 내가 얘기하고 마지막 셋째 줄이 기러기가 얘기하는 대단히 독특한 시조.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야 날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명령형. 자, 여기 있는 외기러기는 일단은 긍정적인 기러기야. 내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러기. 자, 둘째 줄 이유를 얘기해. 한양성 안에 잠깐 들러서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외쳐 부르기를
월황헌 겨워갈 때 적막한 빈방에 던진 듯 홀로 앉아 임 그리워 차마 못 살겠다. 여기다가 따옴표. 홀로 앉아 못 살겠다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해다오.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직접 인용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줄. 우리도, 여기 우리는 아까 외기력이었지. 임보러 바삐 가는 길이 오매 전할동 말동하여라. 싫은데. 그래서 요 우리는 대비의 자연. 자, 시조니까 금방 끝나네. 자, 50쪽에 역시 시조 4편. 자, 여기는 이제 역시 마음이 울적한 이런 애들을 모아놨는데, 가나다에서 만약에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나오면 셋 다 이면적인 의미에서 임금과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뒤에 보기에 보면은 내용이 나오지. 자, 첫 번째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이화 화이트, 월백 화이트, 은한, 은하수 화이트. 여기는 시각 이미지를 통하는 거고. 둘째 줄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려마는 고전시가에서 자규, 소적새, 두견새, 불려귀 이런 애들 나오면 전부 다 한을 나타내는 거지. 게다가 새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청각 이미지.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래서 전전반측 잠이 안 오고 걱정한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하자면 봄밤의 애상. 뭐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냥 슬프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기를 보면은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 자, 두 번째는 박팽년이니까 사육신.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임금이 됐지. 그래서 박팽년 같은 사육신은 나 너를 임금으로 인정 못하겠다. 차라리 날 죽여라. 까마귀 세모 새끼가 눈비 맞아서 희는 듯 겁놈해라. 그래서 뭔가 그 혼란스러운 시기 때문에 까마귀 새끼가 잠깐 하얀색으로 보인대. 야광 명월 동그라미는 밤 세모에도 어둡지 않다. 충신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셋째 줄 임향한 일편단심 동그라미는 고칠 줄이 이시랴. 쉬운 거. 자, 시험 제일 잘 나오는 세 번째 가자고. 역시 이별하는 노래, 그냥 남자 여자 이별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하필이면은 저 백두산 옆에 압록강 여기서 이제 헤어지는 거니까 병자호란 때 끌려가는 왕자와 이별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자, 이별 세모하던 날에 피눈물이 났다. 레드. 압록강 내린 물이 푸른 빛이 전혀 없다. 강물이니까 그린 이런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왜 없냐? 피눈물 레드 때문에. 과장법이지. 배 위에 하얗게 센 화이트 헤드. 사공이 처음 본다 하더라. 그래서 셋째 줄은 인용법. 자, 마지막 네 번째 이덕무 한시. 뭐 별 내용 없고 앞에는 이제 푸른 하늘, 맑은 아침. 그래서 아름다운 농촌의 모습을 시각 이미지, 청각 이미지, 역동적 이미지로 쭉 보여줘. 그리고 나서 마지막 두 줄 산양지 바른 곳에 집 짓고 살고 싶으니 농부에게 반만이라도 빌려달라 졸라보자. 그래서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농촌 가서 살고 싶다 라는 한시였다. 자, 이제 쉬운 거 2개 남았네. 자, 46쪽에 동동. 여기는 지금 1월, 2월, 4월, 8월 4개만 나와 있고 원래는 전편 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전편 얘기 잠깐 먼저 하자면, 자, 맨 앞에는 서사 그래가지고 덕과 복을 임금에게 바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월 달은 여기 있는 거고 냇물이 주된 소재.
자, 그 다음에 2월 달은 등불, 임을 등불에 비춰서 예찬하는 내용. 자, 3월 달은 진달래, 역시 마찬가지 진달래하고 임하고 쌤쌤이다 예찬하는 내용. 자, 그 다음에 4월 달은 여기 나와 있는 꾀꼬리. 그래서 꾀꼬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데 우리님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대조의 자연. 5월 달, 7월 달은 그냥 선물 주는 거. 나는 임에게 약을 주고 5월 달, 7월 달 100가지 선물을 주겠다. 6월 달 여기 안 나온 부분인데 벼랑에 버려진 빛. 나는 버려진 여자다.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겠다. 요게 6월달. 자, 8월달은 여기 나와 있는 거고 8월 보름에 가윈날이지만 여기 첫째 줄의 가윈날은 세모였지. 혼자 가는 추석날은 이거 추석 아니다. 오늘날이 가윈날이다. 둘째 줄 가윈날이 동그라미. 임과 함께하는 추석이 진짜다. 그 다음에 9월달은 국화 얘기 나오는 거. 그래서 국화로 술 만들어 먹는 그런 날인데 다 준비가 됐어. 술도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국화도 준비가 됐고 그런데 집안이 텅 비었다. 사랑하는 님이 없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요게 9월달. 자, 10월달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고 꺾어 놓은 보리수 나무 같다. 꺾었으면 그 나무까지 갖고 가야지. 근데 안 가지가. 그래서 안타깝다. 버려진 보리수 나무. 자, 11월 달에는 그 추운데 캠핑을 가. 캠핑을 가가지고 이불 덮고 자니까 너무 춥다. 요게 11월 달. 자, 12월 달은 젓가락으로 변신. 젓가락으로 변신해갖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젓가락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놈이 젓가락을 먹더라. 그래서 이별의 심정을 노래한 천년 전의 고려가요. 자, 그 다음에는 황계사. 역시 또 잡가로 가보면 역시 이별하는 노래겠지. 자, 이별하는 노래인데 특이하게 여기는 좀 아까 저 뒤쪽에도 봤지만 그 잡가가 보통 잘 안 나오든가 한 개 정도 나오는데 여긴 특이하게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또 있고 잡가를 2개 갖다 놨지. 하여간 자, 일조난군 이별 후에 그 뒤에 박물가하고 황계사. 그래서 이별을 했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이 안 오냐? 그래서 이아해야 말드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거지. 내 말 좀 들어봐라. 그거를 또 어떻게? 계절 따라서. 그래서 46쪽의 밑에서 6째 줄 춘수가 만사태가니 봄, 하운이 닭이봉하니 여름.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보니까 갑자기 소설 구운몽이 나와. 성진이가 팔선녀를 희롱하는 장면. 47쪽의 둘째 줄 보니까 여긴 또 갑자기 불가능한 상황. 이 시의 주제가 제목인 황계, 노란 닭이, 노란 닭이. 문제는 그 노란 닭이 무슨 닭? 병풍에 그린 닭이야. 그 닭이 꽃기어 울면은 오려는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장면. 자, 마지막 4줄. 이아해야 말드소. 추월이 양명히 하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그래서 통사 구조의 반복이 계속되지. 뭐 하니까 못 오던가. 뭐 하니까 못 오던가. 굉장히 쉬운 시. 통과. 마지막 44쪽에 이거 뭐 고대 가요 그래갖고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대충 그때쯤 지은 시들 한자로 연결이 되니까 뭐 표현 문제 같은 건 거의 출제되지 않고 내용만 가볍게 알면 마무리. 자, 공모도화가 출발. 이마 그 물 동그라미를 건너지 마라. 사랑의 물. 둘째 줄 임은 끝내 그 물 세모를 건넜네. 이별. 그 다음에 셋째 줄 물 세모에 빠져 죽었다. 죽음의 물. 안타깝다.
자, 두 번째 거는 신라 헌화가 꽃을 바치는 노인네. 자줏빛 바위가에서 공간 배경하고 색채 이미지가 나왔고,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놓겠다 이게 아니라 명령을 내리면 내가 암소 놓고 꽃 갖다 주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셋째 줄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배려의 마음. 마지막 줄 뭐한다? 꽃을 주겠다. 진심을 주겠다. 상당히 간단한 시. 자, 마무리. 을지문덕 장군. 지금도 우리 서울에 을지문덕이 있지. 자, 을지문덕 장군 얘기, 억양법이 잘 드러난다. 뭐 그 정도만 생각하면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전시가 무려 1번에서 또 7번, 8번 쭉 한번 확인해 봤고, 자, 우리는 열공 앤드 시험 잘 보기. 빠이.